지방대 자투생 출신, 세계적인 투자은행 입사자 김희중. 특별한 꿈도 없던 대학 시절, 우연히 떠난 미국 여행에서 그는 꿈을 찾은 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이제 수업 들어가고 그러면 교수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작정 일단 외웠고요. 책을 계속 읽었어요. 뭐 2번, 3번, 뭐 4번, 5번, 안 되면 6번.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그는 쉴 틈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해야 했고, 그 결과 우울증마저 찾아왔습니다. 호흡곤란 증세 같은 것도 와서 숨도 막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혼자 소리 지르다 오기도 하고 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근데 어차피 한국 가면 뭐 더 나아질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하루하루 계속 그냥 버텼어요. 이 약 몰고. 그런 피나는 노력의 결과 그는 미국 명문 사립대 중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투자은행에 입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목표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부딪혀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꿈이 저한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꿈을 이룬 김희중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희중 씨, 참, 아유, 대단한 일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난 6월부터 네. 10주간 인턴을 하고 8월 달에 정식 채용이 됐는데요. 네. 지금은 비자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고요. 네. 내년 7월부터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와, 내년 7월까지는 그럼 좀 시간이 있네요. 네. 네, 마음에 준비할 기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곧장 세계적인 투자은행에 이렇게 채용이 됐다. 이건 뭐 요즘 말로 엄마 친구의 아들 완전히 엄친한데요. 진짜? 그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사실 이 잘난 부분보다 부족한 점이 훨씬 많은 사람인데요. 네. 네, 근데 그런 컴플렉스들이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오늘 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그러지 않아도 콤플렉스의 힘이에요. 예. 네, 그게 바로 힘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콤플렉스의 힘. 자, 콤플렉스가 어떻게 힘을 또 줬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희중입니다. 저는 지난 5월에 미국 아이비리그 스쿨 중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8월에는 한 독일계 투자은행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은 뉴욕 지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 소개를 하는 건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목표 없고 되게 공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아니 좀 약간 못난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5년 만에 이렇게 꿈을 찾고 좀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그냥 맨날 놀기만 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학교는 그냥 성적 되는 대로 지방에 있는 한 대학교에 진학을 했고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그냥 하루에 12시간씩 맨날 뭐 당구 치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술 마시고 이렇게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받았고요. 2학기 때는 학사 경고를 조금 면한 수준이었고 그런 식으로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뭔가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부터였는데요. 제 동기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한 명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운동이든 뭐든 저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역사 얘기만 나오면 막 눈빛이 변하면서 술술 읽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어리버리한 친구가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약간 좀 허무하게 살았던 제 과거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되고 좀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를 다시 복학했을 무렵부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전액 장학금이라는 것까지 한번 타보게 됐는데요. 근데 아직 여전히 뭐 꿈을 찾았다거나 뭐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와서 뭐 미국 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년 휴학계를 내고 반년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는 정말 얻은 게 많은데요. 일단 좀 넓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 여행객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를 하나도 못하니까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기도 했고 좀 만국 공통어인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깨달음을 많이 얻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유학으로 완전히 방향을 잡았고요. 처음에는 뭐 돈도 없고 영어 실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2년제 좀 학비 저렴한 시립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 공부는 역시 뭐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일단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수업을 들어가면은 교수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 교과서를 다 예습을 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집이 그 많은 유학비를 다 대줄 만큼 형편이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 한 달에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은 한 5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생활비랑 학비랑 다 합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그 돈을 이제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침 8시쯤에 학교에 가서 오후 2시, 3시쯤에 끝나면 한 4시까지 태권도 체육관에 가서 태권도 사범으로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정도씩 근무를 했습니다. 평일날 그렇게 일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빵집에서 캐시어를 하면서 하루에 9시간씩 그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비디오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일용직 노동, 뭐 중국집 전단지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유학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근데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도 워낙에 뉴욕이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가 절약을 하지 않으면 버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대한 절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특히 식비가 좀 아끼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전기밥솥을 하나 사서 밥은 최대한 집에서 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반찬은 제가 요리를 못하니까 그냥 미역국이랑 된장국 이 2가지만 격주로 끓여가면서 먹었는데요. 한번 끓일 때 되게 큰 솥에다가 일주일치를 끓여서 그냥 조금씩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덜어서 데펴 먹는 식으로 그렇게 하루에 최소한 2끼 정도는 그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갈 때 제 도시락도 그런 식으로 싸서 가지고 갔는데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한테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가면 또 뭐 10,000원, 20,000원 써야 되니까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배가 굉장히 고픈데도 친구들한테 나 이미 밥 먹었다고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혼자 이렇게 구석진 곳에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혼자 도시락 까먹으면서 그렇게 유학 생활했습니다. 이렇게로만 식사를 하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로 식비를 이렇게 충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르바이트랑 학업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정신적인 고통도 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렇게 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도 돈이 없어서 자꾸 혼자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냥 공부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막 돈 많은 유학생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자격지심이나 뭐 열등감 그런 기분에도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증 같은 것도 찾아오게 되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막 호흡곤란 증세가 많이 와서 그런 걸로 또 계속 이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요. 뭐 뉴욕이 의료비가 워낙에 비싸기도 했고 생활비까지 이렇게 절약해 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병원에 갈 그 돈을 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큰 그런 날에는 근처 공원 같은 데 가서 혼자 뭐 야심한 밤에 사람 없는 시간에 가서 그냥 혼자 막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오면은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제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이미 다니던 학교가 재적 상태가 된 것도 있었는데요.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도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뉴욕에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뭐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공부를 한 덕에 다니던 2년제 대학교에서는 4.0 만점에 4.0의 학점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4년제 대학교에 제가 편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어느 날 저를 가르치셨던 회계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미국 명문 사립대인 컬럼비아 대학교에 너처럼 조금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컬럼비아 대학교라는 곳이 워낙에 세계적으로 명문대여서 저 같은 게 감히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냥 원서값만 한 7만 원 정도 날리는 그런 결과가 될까봐 섣불리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교수님께서 추천서까지 써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설득을 계속 해주신 덕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거기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좀 변화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기대 전혀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합격 전화를 받은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날 이렇게 전화 드리면서 막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어려웠던 생각이 막 나면서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콜롬비아 대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나지 않았나 그런 열등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학교에서 전철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동네에 방을 싸게 얻어서 하루에 왕복 3시간씩 통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필사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철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계속 공부한 결과 어느 정도는 이제 상위권 성적을 유지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취업이 문제더라고요. 특히 그 월스트리트라고 대표되는 뉴욕의 증권가나 금융가 아니면 뭐 홍콩이나 런던 쪽에 그쪽 금융가는 세계적으로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심한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금융권으로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무보수로 진행되는 그런 인턴십 프로그램조차 한 자리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3학년, 4학년, 2년을 합쳐서 한 100번 넘게 면접을 본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을 볼 때마다 계속 1차에서 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계속 1차에서 떨어지니까 뭔가 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일본 은행에서 인턴을 할 때 같이 친해지게 된 토니 아저씨라는 미국 아저씨가 계세요.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저 같은 학생들 면접도 굉장히 많이 봐보신 분인데요. 하루는 그분이 저한테 이제 모의 면접 같은 걸 해주셨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해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대답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뭔가 대답하는 것마다 다 이제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의 가장 큰 장점은 너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좀 단기간 안에 지금은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 섰다는 거다.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의 가장 큰 장점이자 너와 다른 친구들을 구별시킬 수 있는 너의 가장 큰 개성인데 왜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느냐. 그런 걸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보여줘라. 면접관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하기 때문에 너가 뭐 거짓말하고 숨기려고 하면 그걸 다 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했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면접관들한테 너의 진심이 전해진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뭐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학을 하면서 계속 컴플렉스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방황하던 뭐 청소년기나 늦게 시작한 공부, 뭐 상대적으로 많은 제 나이, 그리고 뭐 부족한 영어 실력, 넉넉지 못한 경제 사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컴플렉스가 돼서 저를 좀 이렇게 괴롭혔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저랑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비교하면서 계속 뭐 자격지심, 열등감 이런 거에 시달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접 보러 가면은 저도 모르게 그런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포장하려고 했고 근데 이제 토니 아저씨가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이제 면접을 볼 때는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한다, 뭐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더니 좀 거짓말 같게 좀 그 다음부터는 면접 보면은 좀 결과를 좋게 받았어요. 최종적으로 한 세계적인 독일계 투자은행에서 입사 제의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미국 제가 미국에 간 지 한 5년 반 정도 만에 좀 꿈 같은 일이 저한테는 되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살면서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악착같이 뉴욕에서 일하면서 버텨가지고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그 컴플렉스가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장점으로 좀 고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구별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만의 장점이자 개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